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튜브입니다. 저작권 논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 계획이 없었는데 두 번째 영상을 만들게 되네요. 논란을 시작한 DC 인사이드의 특정 양준일 앤티팬 갤러리에 의심을 제기하는 몇몇 멤버들이 안타깝게도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계속 좀 상식에 벗어난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한 번 더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특정 안티팬 갤러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갤러리가 양준일 님하고 연결되는 것 자체가 싫다고 해서 이름을 멘션하지 말라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이 특정 갤러리의 이름은 멘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말하는 그 특정 갤러리가 어떤 갤러리인지 아실 거예요. 그 숫자로 된 그 이름을 가진 갤러리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갤러리 멤버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의문을 제기한 그 갤러리 멤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짧고 단순하게 저작권에 대한 설명을 제 기본적인 지식으로 설명을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의문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드릴 것은 제가 양준일 님의 저작권에 관한 대중보다 더 많은 팩트를 알고 있다거나 개인적으로 특정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창작적인 일을 쭉 해온 한 개인으로서 제가 여기서 나누는 저작권에 관한 지식은 기본적인 상식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에 제가 만든 영상에서 말한 것 같은데, 제가 대학원 시절 때 법률 사무실에서 보조 비서직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일했던 사무실에는 엔터테인먼트 쪽 계약서를 담당하시는 법조인도 계셨는데요. 간혹 유명한 미국 연예인이 한국에서 광고를 찍는 것에 대한 계약서를 제작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80년대에 좀 유명했던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서 백발 발명가 역을 하셨던 크리스토퍼 로이드라는 영화 배우가 94년쯤에 한국에서 광고를 찍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계약서를 제가 일했던 사무실의 법조인이 작성을 하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대중적 그런 상권 계약에 대한 법적 구조가 미국에서는 90년대에도 굉장히 튼튼하게 구축이 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저작권이나 상권에 적용되는 것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 안전장치들이 저작권자와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90년대라고 해서 저작권에 대한 그런 무대뽀적인 갈치나 그런 것은 미국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좀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죠. 이 특정 갤러리에 올라온 의문점에 관해서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양준일의 음악은 순수 예술이 아닌 대중음악이기 때문에 절대적 저자의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예술 작품, 시집, 책 등 순수 예술에 속해 있는 작품들은 저자의 역할과 그들의 저작권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대중문화예술, 특히 대중음악이나 영화들은 여러 명이 함께 제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저자의 절대적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중음악에서는 그것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저자의 권리가 정해집니다. 작곡가가 엔터테인먼트 그 회사에 존속돼 있는 사원 중 한 사람일 경우도 빈번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로 음악이나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수가 공연해서 상품적인 가치를 올립니다. 똑같은 노래를 두 가수가 불렀을 때 두 가수가 한꺼번에 히트를 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로 노래를 대중에게 어떻게 누가 전달하는 데 따라서 그 음악이 대중성을 갖고 상업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수가 대중음악의 메인 캐릭터, 그러니까 꽃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처럼 대중음악의 완성도는 작곡가가 아닌 퍼포머, 그러니까 가수가 만들어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양준일 님의 Do It To Me 라는 노래를 좋아하지만 그 노래 자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노래를 자주 듣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 노래를 양준일 님이 불렀기 때문이죠. 제가 그 영상을 아직도 보는 이유는 그게 양준일이라는 가수가
특정하게 불렀기 때문에 그 노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비 플로이드가 작곡자이고 그 노래의 작곡가의 그 크레딧을 가지고 갔지만 양준일이라는 가수가 그 노래에 생명을 주고 상업적인 본체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양준일이 이 노래를 완성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죠. 첫 번째 논리에 이어서 양준일님 앨범의 상권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양준일님의 앨범은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녹음이 됐지만 한국에 와서 앨범이 상품화됩니다. 미국에서 여러 명의 작곡가, 작사가, 프로듀서, 엔지니어 등 양준일님과 함께 여러 명이 작업을 하고 녹음은 했지만 노래들을 한국 문화에 맞게 편곡하고 작사하고 앨범 제작에 투자를 하고 마케팅하고 무대를 꾸미고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은 양준일님과 이제 자본은 양준일님 부모님들이 됐죠. 그러니까 양준일님 부모님들이 executive producer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가수 양준일이 한국의 상권과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닐 뿐더러 당연한 일이죠. 음반 작업이나 영상 작업 등 창의적인 상업 예술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작업을 여럿이 함께 하다 보면 각자가 맡고 있는 부분에 경계선이 이렇게 흐려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식으로 창작을 여러 명이 해 나가죠. 그런 작업 과정을 인터뷰에서 설명을 할 때 A는 작사를 하고 B는 작곡을 하고 C는 엔지니어링하고 D는 프로듀서하고 F는 편곡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과 같이 작업을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작곡을 했다는 말과 작업을 했다는 말의 구분을 양준일 님이 요즘 인터뷰에서 확실하게 안 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그 특정 갤러리 멤버들이 있는데요. 약간 그분들은 이제 말하는 게 양준일 님이 작곡이라는 단어와 작업이라는 단어의 구분을 안 뒀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양준일이 피비 플로이드가 작곡한 거를 감추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말을 몰고 나가는데 정말 그거는 무슨 정말 편협함의 최극치네요. 양준일 님은 "나 혼자 작곡했어요." 라고 거짓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인터뷰할 때마다 누가 뭐를 했고 누가 뭐를 했고 그런 식으로 나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게 법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물론 피비 플로이드의 일의 가치를 무조건 축소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중음악의 저작권은 여러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작곡가가 멜로디를 악보화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저작권을 작곡가 혼자서 전부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피비 플로이드가 자신이 작곡하고 프로듀스한 4개의 노래에 좀 더 폭넓은 저작권을 행사하고 싶었다면 분명히 미국에서도 양준일의 두 번째 앨범을 자기 돈을 들이더라도 마케팅을 하고 만들어서 발매했을 겁니다. 제가 전에 만든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피비 플로이드는 이름 없는 작곡가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히트송도 만들었었던 작곡가고 미국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도 잔뼈가 굵었었던 일생 동안 그쪽에서 일을 하셨던 전문적인 연예 사업가였습니다. 피비 플로이드가 자신이 작곡한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생각 없이 호락호락하게 양준일님께 양도를 했을까요? 합작을 했던 두 번째 앨범은 플로이드가 단순히 한 부분 일해줬던 앨범이지 플로이드가 그가 자신의 저작권을 행사할 만큼 자신에게 중요했었던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준일의 앨범은 대중음악 앨범이고 상업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음악을 한국에서 완성을 시킨 그런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자본적 리스크는 양준일 님과 양준일 부모님들이 안고 가셨어요. 이런 것을 모두 비춰봤을 때 양준일에게 저작권이 있었다는 거는 별로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양독 계약권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것 자체도 좀 웃긴 일이에요.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인 소송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양도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양준일 님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그 즉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셋째, 스트리밍이나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권의 이익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와 여러 가지 상업적 기관을 통해 분배가 됩니다. 법적인 장치가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상권 권리를 통해서 유튜브 같이 국제적인 플랫폼에서 수입이 창출될 경우 지역 상권에 따라 분배되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양준일 음악 영상을 본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수입이 모두 양준일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준일님의 음악 영상, 유튜브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이 음악은, 그러니까 이 영상에 포함된 음악은 Universal Music Group을 통해서 유튜브에 제공됩니다. 그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Universal Music Group이라는 굉장히 대규모 저작권을 관리하는 그런 상업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회사죠. 이 회사는 미국에 있지만 세계 60여 개국에 그런 지사를 둔 그런 대규모 저작권 관리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미국 저작권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권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그런 세계적인 음악 영상 플랫폼에 음악 영상이 올라갈 때 개개인의 가수들이 각자의 저작권을 행사하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좀 더 직업적인 가수들은 각자 자신의 나라 음악 저작권 협회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유니버설 뮤직 그룹이나 그런 것과 흡사한 대규모 음악 저작권 관리 회사를 통해서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미국에서 양준일 음악 영상을 본다고 그것에 대한 수입이 전부 양준일에게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미국에서 나온 수입은 미국의 저작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국 저작권자에게 갑니다. 피비 플로이드가 작곡한 노래들이 미국 저작권 협회에는 플로이드가 작곡한 것으로 등록돼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미국 안의 저작권은 유니버설 뮤직 그룹이란 회사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토대로 합법적으로 주인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제3자인 특정 갤러리 멤버들이 가수를 비난하고 불법이라고 외쳐봤자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행동입니다. 인터넷이 생긴 후에 인터넷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그런 음악 공유가 너무 빈번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법적인 공방이 끊이지가 않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법이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유니버설 뮤직 그룹 같은 그런 세계적인 관리 회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음악 영상이 올라가면 처음에는 유니버설 그룹 아니면 그런 큰 관리 회사가 이 음악을 유튜브를 통해 제공을 한다는 그런 공지가 뜨고요.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는 그 인제 음악에 관한 베이직한 인포메이션들이 나오죠. 그거는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유튜브가 자동으로 생산해 내는 그런 음악에 대한 그 노래에 대한 베이직한 인포메이션이 나옵니다. 저작권에 관해서는 논란이 여기서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이 특정 갤러리에서는 유리투브가 관종이라서 이런 영상을 만든다 하고 비난을 하는 글도 제 눈에 띄었는데요. 뭐 그 게시판에 쓰인 유리투브의 비난글을 보고 갤러리 멤버들이 제 영상 쪽으로 넘어오셔서 보시게 되는 것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득이죠.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셨다면 이해를 돕겠다는 차원으로 저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거니깐요. 그리고 저에 대한 비난을 한다고 해도 그쪽 갤러리 멤버들의 위치나 진실성이 더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별로 욕을 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탈덕하고 싶은 사람을 잡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거짓말과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오해하고 탈덕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특정 갤러리 게시판 때문에 거짓증과 논란에 휘말려서 놀아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이 좀 많아졌네요.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